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청광훈 차장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동아일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웃나라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취업 정보업체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중소기업 선호도가 대기업 선호도를 199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앞섰다는 소식인데요. 왜 그렇죠?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 희망생들이 현실에 맞게 눈높이를 낮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대학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눈높이를 낮춰주기 위해서 알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대학생들에 소개하는 이런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급과 수요를 적당하게 맞춘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 아직 대기업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번 좀 귀감을 삼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도 이제 급속히 줄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는 거래할 때 많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집을 살 때 보통 집을 사면서 이제 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최근에 이제 생활난을 많이 겪으면서,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보다 이제 금리도 싸고, 신용대출을 은행들이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업자금을 빌리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는 마찬가지 같은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2005년 때 한참 논란이 됐었죠. 대못이라고 해가지고. 집값 잡기 위한 대못 규제다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 상한제라고 해도 워낙 집값이 낮으니까. 당시에는, 2005년 당시에는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분양가 자체가 지금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을 투기를 부추긴다든지 하는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한 걸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등 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좀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4번 대책을 내놨는데 전혀 약효가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 또한 별 약효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자, 요새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통신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거만 잘 선택을 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통신 일단 생각하시면 어려우시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통신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MVNO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더 어려운데요? 벌써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저가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음식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대폭 줄이고 대신에 항공 요금을 낮춰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MVNO는 저가 통신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 3사 SK텔레콤하고 KT, 그 다음에 LG U+가 이제 통신 시장을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통신사들로부터 설비를 빌려가지고 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MVNO라고 그러는데, 편의상 그냥 저가 통신사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CJ 헬로비전에서 하는 헬로모바일, 그 다음에 온세텔레콤에서는 스노우맨, 그 다음에 KCT에서는 T+, SK텔링크에서는 세븐모바일, 이런 서비스가 수십여 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가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가 통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통신 요금이 비싼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이제 설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판촉, 그다음에 홍보, 이벤트,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요금이 비싼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거의? 네, 거의 마케팅을 안 합니다. 대신 마케팅을 안 하는 대신에 마케팅비를 줄여서 이제 통신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 지금도 그럼 이게 다 가입이 가능하고? 네, 가입 가능합니다. 예. 올해 지금 1월, 그렇습니다. 1월 기준으로 한 42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72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예를 쉽게 들어주시긴 했는데 저가 항공사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에 네. 가격을 낮췄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네. 반값이라는 거는 네. 뭔가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뭐 네. 인터넷이 잘 안 된다거나 이 전화 음성 통화하고 문자만 된다거나 이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그 음성통화 네. 품질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네. 음성통화 품질에는 손색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손색이 네. 없는데, 대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MMS라든지, 이런 MMS, 문자 문자. 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기종이나 그 회사에 따라서 일부 이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나 이런 그 양도 조금 그 기존 통신사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그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요금에 민감하신 분들, 사실상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만 거의 뭐 요금만큼 안 쓰지 않습니까? 뭐 반도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용돈을 단돈 뭐 1,0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저가 통신사를 이용하면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그리고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 네.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네네. 실제로 좀 얼마나 줄어들지 좀 그게 관심이 좀 있어요. 일단 뭐 기본 요금 반값 통신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쓰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회사나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요금제를 선택하게 돼 있어서 다양하지만 잘 설계만 하면 실제 한 3분의 1로 통신 요금을 줄였다는 분들도 있고, 그럼 예를 2분의 1로 들면 줄였다는 한 5, 6만 원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뭐 3만 원 정도로 2, 3만 원 정도 그렇게 줄였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렇게 뭐랄까 많이 데이터를 많이 다운받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전화 거는 그렇습니다. 것만 많이 네, 쓰는 네. 분들이 이용하면 그렇죠. 네. 좋은 서비스 같은데 뭐 고화질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걸안 하고, 그다음에 예, 예.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많이 쓴다든지 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기존 통신사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AS 같은 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업체가 좀 작으면.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MVNO 서비스가 본캐가 된 게 이제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급속히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이 서비스 명칭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MVNO라는 게 너무 쉽게 어려워서 해야지 마케팅 좀 모를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업계가 고민입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방통위에서 이름을 정하는데 네. 방통위에서도 이름을 그 공모전, 국민공모까지 했는데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민 공부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네. 모르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안 되는데 네. 실제 이제 통신요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뭐 이런 기관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맞게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전국 택시 25만 대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노사가 공동으로 이 파업을 결정을 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25만 대, 뭐 절반만 참여를 하더라도 한 2대 중에 한 대는 쉬는 꼴이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밤에 늦게 제작을 하고 퇴근하는 분들 택시 이용 많이 하시고 또 새벽에 나올 때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든요. 어떻게 나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막판에라도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되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당국에서는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 운장을 1시간 정도 연장을 하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 부재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파업을 하는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승객들을 담보로 한 그런 파업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